오늘부터 교과서부터해서 이제 요점 정리 쫙 하면서 가게 될 겁니다. 우선 책에는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지문, 전지문 다 들어가 있고 중간에 이제 문제 있어. 교과서 문제,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이제 정리 잘하고 문제 좀 많이 풀어주는 쪽으로 어느 정도 외워졌다 싶으면은 그 이후로 이제 문제 많이 풀어야 되잖아, 그치? 이따가 시험지도 줄 겁니다. 이번 주 내에 봐야 될 시험지. 자, 1페이지부터 딱 펴봅시다. 몰라. 저는 안 받아요. 자, 내용은 다 기억이 날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글은 전체적으로 뭐에 관한 글이었습니까? 그렇지. 사람들은 조용한 게 좋아, 시끄러운 게 좋아. 조용한 걸 좋아해.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되겠고, 거기에 대한 뭐를 살펴보자 이거였습니까? 노이즈 캔슬링의 뭐를 살펴보자. 그렇지. 그래서 노란색으로 쳐야 될 부분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더 scientific principle 이 부분에다가 형광펜을 쳐놓으면 좋다. 내가 형광펜을 쳐놓는 부분은 뭐냐면 이 교과서 본문이 시험에 나오고 필요한 거 빈칸으로 요약문을 작성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이란 얘기입니다. 제일 핵심 단어들이야. 자, 그럼 이제 한번 살펴볼게. 어떤 게 더 나은 환경일까 공부하기에 시끄러운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노이지 하면 형용사로 시끄러운이죠. 시끄러운 장소일까? 조용한 장소일까? 조용한도 quiet. 너무 쉽네? S로 시작되는 단어 하나 있지? silent 같은 거. 그래서 동의어도 최대한 다 적어줄 겁니다. 더 시끄럽고 조용한 장소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 그 다음 문장은 별표 쳐줘야 되는데 이 문장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문장이 들어있는 구문이 중요한 거지. rarely를 딱 보는 순간 뭐구나? 그렇지. 부정어 도치 문장이었습니다. 부도. 이 문장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어 도치 소수령에서 무조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럼 너희가 먼저 부정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 rarely도 부정어고 seldom도 부정어고요. 그지? narrowly도 부정어라 그랬어. 그리고 hardly 같은 것도 있고. hardly.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not과 never는 쉬우니까, 그지? 요런 단어가 서술형에 주어져 있다? 부정어 도치 문장 만들라는 얘기야. 자, 그럼 부정어를 문장 맨 앞에 빼고 뒤에는 의문문 어순이 돼야 되니까 주어, 동사, 일반 동사의 경우는 이렇게 do나 does나 did를 추가함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였습니다. 해석은 똑같았어, 그치? 이따가 간단하게 연습도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원치 않는다 해석은 원치 않아요. put up with, 견디다. 많은 시끄러움을 견디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시끄러운 게 불쾌하고 distracting도 한 두세 번 나오는 단어였었어. 그치? 어떻게 해석한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방해도 물론 되는 거였지. 방해하는 다 됐어. 막 시끄러운 소리는 산만하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어. 자, 풀어비드도 참다고요. 얘도 동의어 알려줄게. endure라는 단어도 있고 tolerate라는 단어도 있어요. 자, 참다, 견디다. 참다, 견디다. 얘들은 좀 한 단계 수준이 높은 단어들이고 오히려 반대로 더 낮은 단어도 있어. stand. 얘는 서 있단데요? 참다. bear. 곰인데요? 참다. 다 될 수 있다. 참다, 견디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시끄러운 거 싫어해.
다행히도 운 좋게도 과학자들이 have pp 발명했다. 능동이었습니다. invented 했습니다. 능동이라는 것만 계속 능동. 처음이니까 한 번만 적어 놓을게. have pp 능동이고 뭐뭐 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럼 얘의 라이벌은 뭐가 될 수 있겠니? 얘의 라이벌 have been pp 이렇게 쓰면 이게 라이벌이 되는 거야. 차이점. 얘는 수동. 비동사 들어있으니까 수동. 그래서 해석도 뭐뭐 되었다. 이 차이. have invented 발명했다. have been invented 발명되었다. 이 차이라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명을 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발명을 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쉼표 위치가 나왔습니다. 관계사. 쉼표 위치는 그리고 그것은. 그럼 이때 위치는 앞에 있는 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받아주는 거지. 그리고 그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지금 이렇다라고 전개가 되는 겁니다. 어서 와. 자, 그리고 이 뒤에 모양도 지금 which is now being used 꽤나 복잡하지만 결국 관계사 뒤에도 동사가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비동사 pp 우선 이것만 보이면 된다. 수동태라는 거. 지금 얘는 기술이라고 했잖아. 그럼 기술이 사용이 된다라고 표현되는 게 맞겠지.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being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래서 진행으로서 사용되는 중이다. 교과서 어법 무조건 나올 거고 변형도 분명히 시킬 수 있으니까 그 원리를 꼭 알아둬야 돼. 제 입장에서 수동이구나. 다양한 분야에 거쳐서 이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음, 원치 않는 소음을 reduce, 줄이기 위해서. 그럼 줄이다 할 때 reduce 말고 또 쓸 수 있는 거 많지? 뭐 있어? 최소화시키다. minimize 같은 것도 괜찮고 그냥 낮추다. low에 er 붙여서 이게 동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lower, 더 낮출 수가 있다. decrease도 decrease한테 거의 대부분 자동사로 쓰여서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가능은 할 것 같아. 가능. 잘 안 쓰이긴 하지만. 그래서 과연 그 과학적인 원리는 무엇일까? 원칙이라는 뜻이었었고, 프린시펄. 이러한 성취 그 노이즈 캔슬링의 원칙은 무엇일까? 물어보는 말이었었고, 자, 얘는 장난질 할 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었지. 프린 C8 이란 단어도 있었잖아. C8는 뭐였어? 그렇지, 뭐 교장쌤이라든지 주요한이라는 서로 다른 의미니까 모양 좀 주의해라. 욕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버려. 욕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검토해보자. 어떻게, how 소리가 트래블 하는지. 그래서 지금 이 글이 딱 끝나고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은 뭡니까? 물어보면 뭐가 나올 거야, 이제? 소리가 이동하는 방식이 나오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 3과 전체의 주제는 노이즈 캔슬링의 과학적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은 소리의 이동 원리에 대해서 먼저 나올 겁니다. 자, 이것도 정리. 소리가 이동할 때 우선 뭐에서 출발한다, 소리는? 원이라고 표현을 했었지? 사운드 소스라는 곳에 출발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리 한 번만 하는 거야.
자, 얘가 뭘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됩니까? 그렇지. 뭐의 진동? 그렇지. 공기의 진동.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은 파장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잖아. 사운드 웨이브. 그래서 사운드 소스로부터 바이브레이션,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이 파장은 전달이 된다. 그래서 우리 귀에 소리로 들린다. 간단했었어, 그지?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자, 두 개의 파장이 뭐 하는 경우? 그렇지, 겹치는 경우가 생겼었어. 두 개의 파장이 겹칩니다. 그렇지, 그럼 두 종류의 현상이 일어났었다. 이것을 간섭이라고 했었는데 어떤 간섭? 보강 간섭이라는 현상이 일어났었고, 또 하나는 상쇄 간섭이라는 게 등장을 했더라. 내용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이 되고, 중요한 건 이거였지. 서로 겹치면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 보강은 뭐랑 뭐랑 겹쳤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그렇지, 가장 높은 점. 파장의 높은 점 플러스 높은 점이었지. 그럼 얘는 소리를 어떻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그렇지, 크게. 소리의 크기가 증가하는 거지. 이게 보강 간섭이었고. 그다음에 상쇄 간섭은 뭐랑 뭐랑 만날 때? 그렇지, 가장 높은 점, 마루라는. 그 다음에 골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점이었었지. 파장이 낮은 점이 만나면은 이게 상쇄 간섭이다. 이때는 어떻게 돼? 소리가? 그렇지,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 쫙 설명해 주죠. 소리라는 것은 생산이 되어지는데,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통해서 생산이 된다. 이것도 형광펜 있으면 쳐놓으면 좋아. 이 초반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진동이에요. 진동. 자, 그리고 이때도 관계사 되시겠지? 발생한답니다. 뭐로부터? 사운드 소스, 이게 음원, 소리의 원천이 됐었던 거고. 그래서 음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통해서 소리가 생산된다. 자, 뭐 할 때처럼 예시를 들어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기타의 줄이, 스트링스가 플레이드 될 때처럼. 그럼 기타 줄이라는 게 결국 음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음원에 해당되는. 자, 그리고 이렇게 음원의 진동들이, 기타 줄이 띵 하고 진동하는 것이 유발합니다. 코즈도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가지니까 투가 꼭 나와야 되고, 목적어가 보호할 수 있게 일으킨다. 공기가 진동을 할 수 있게 일으킨다. 그리고 여기 엔드 다음에 더 사운드가 목적어 투야. 투 트래블이 뭐가 되는 거겠어? 목적격 보호 또 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의 진동이 두 가지를 일으키는 거지. 소리의 진동이 공기가 진동하도록, 공기를 진동하게, 그리고 소리가 이동하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에즈 웨이브스 파장으로서 만들어지게 한다. 이동하게. 자, 얘는 similar 뭐랑 비슷한 거냐면 ripples created in a lake. 자, 한 호수에서, 여기도 빨간색, ed 다음에 전치사는 pp라고 했습니다. 바로 묶어서 화살표. 그럼 리플도 이것도 작은 물결이었었지, 잔물결? 호수에서 뭐 되어진? 뭐 창조된, 만들어진 pp 자리라는 거. 호수에서 만들어진 잔 물결과 비슷하게 이렇게 파장의 형태로서 이동하게 해줍니다. 자, 이것도 참고로 여기다 한번 지울게. 여기 리플이 있잖아. 그리고
created in 이렇게 나와 있었어. 자, 사실 이 자리에는 뭐가 생략된 걸로 볼 수가 있을까? 네. 맞아, 관계사가 생략된 거야. 그러면은 혹은 which 이렇게만 집어넣으면 끝? 아니지. 뭐까지 나와야 돼? 그렇지. 아라는 비동사까지. 그치? 그래야지 관계사 다음에는 동사의 온전한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pp만 있으면 안 돼. 비동사 pp가 나오던 어서 와. 온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걸 추가해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볼 수 있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아? 가장 오답으로 많이 바꾸는 게 이거 없이 줘버리는 거야. 그냥 refer 해놓고 which created 하면은 잘못됐다라는 거 인지할 수 있어야 돼. 왜? 수동태가 돼야 되잖아. 이렇게 써버리면 창조했던 물결이 돼버리는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사이에는 생략이 되어져 있다. 써놓기만 할게요. that are가 생략된 것이다. 혹은 which are가 생략된 것이다. 책 좀 줘야지. 그리고 당신이 던질 때, 돌을 던질 때 잔물결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이제 파장이 형성되는 거구나. 음파가 전달이 된다, 이동이 된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어떤 얘기로 넘어가냐면은 여기도 형광펜 쳐줄게. overlap. 여기 핵심인 거 알겠지? 겹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 겹치게 되는 거지. 계속 형광펜 계속. 그래서 interference, interfere with. 이게 간섭 현상이었어. 간섭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종류는 두 개였습니다. constructive interference와 destructive interference 두 가지 종류였었지. 미안해, 그 위에 동의어 내가 넘겨버렸네. 자, 표시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소리의 파장이, 음파들이 우리의 귀에 도달을 하면은 뇌는 해석한다. 그것들을 소리로서 해석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자, just as 얘도 접속사로서 뭐뭐처럼이라고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애였지. just as 주어 동사. 그리고 다시 주어 동사 이렇게. 그래서 다른 이런 잡 물결들이 물에서의 물결이 오버랩 하는 것처럼 겹칠 수 있는 것처럼 겹치다. 만약 너가 두 개의 돌을 던지면 겹칠 수 있는 것처럼 이 음파라는 것도 또한 interfere with 할 수 있다. 서로에게 간섭을 하다. 혹은 방해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됐었어. 서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그들이 만날 때. 그래서 이제부터는 간섭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interference, 간섭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다. 종류가 두 개다.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라는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래, 흐름도 알겠지, 그지? 자, 이런 보강 간섭이라는 것은 발생을 합니다. 뭐 할 때? 두 파장의 피크스가 겹칠 때. 피크가 가장 높은 점이었었잖아, 그치? 학교에서도 마루라고 하니? 마루, 가장 높은 지점.
이렇게 돼 있는 것에 요 위에 이 지점. 이것이 겹칠 때. 자,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긴 분사구문 자리가 되겠다. 쉼표 ing 하면서. 그리고 resulting in 하면서. 자, 두 개 차이 구별할 수 있어? result in 하면은 무슨 뜻?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 그래서 이게 유발하다, 일으키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뭔가를 야기하다, 일으키다. 그래서 얘가 in, 과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고 in과 원인이 앞에 나오고 result in 결과가 나와야 돼. result from은 뭐뭐로부터의 결과이다. 그래서 앞에가 결과고 뒤에가 원인이 나오게 되는 거지. 반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위치를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문법도 바뀐다. 원래 PP로 나와야 됐던 게 표현이 바뀌면 ING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따가 나올 때 보여줄게요. 그래서 지금은 result in이니까 앞에 나온 게 원인이었고 그 뒤에가 결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가 가장 높은 파장의 꼭대기가 겹칠 때 그 결과로 더 큰 파장과 더 큰 소리를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런 소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상쇄 간섭은 반면, on the other hand, 발생을 한다. occur. 자, 뭐 할 때? 한 파장의 피크, 가장 높은 점이 겹칠 때고요. 무엇과 밸리가 가장 낮은 점, 골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지. 다른 파장의 골과 겹쳐질 때 이제 상쇄 간섭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상쇄 간섭이 cancel each other out 합니다. 이것도 또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었죠. 뭐 하다였었니? cancel out 하다. 상쇄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취소하다를 조금 고급진 말로 상쇄하다라고 하는 거지. 상쇄하다. 한 단어로 바꾸면 offset이라는 표현이 있어. 얘도 상쇄하다야. 그래서 상쇄하다는 얘기는 두 개의 반대 힘이 만나서 효과를 없애버리는 거. 이게 상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높은, 가장 낮은 반대 두 개가 만나서 효과를 없애버리는 소리를. 이게 지금 상쇄가 되는 거. 그리고 생산을 합니다. 얘가 동사 원이었고 얘가 and 다음에 동사 to죠. 더 quieter, 조용한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거나 전혀 소리를 만들어내지 않게 된다. 여기까지 헷갈리는 거 없나? 내용도 구문도 혹시 있으면 얘기를 해. 인사야 괜찮아? 문제 없어? 자, 이제 드디어 노이즈 캔슬링의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헤드폰이 예시로 들어오잖아. 이건 뭐 안 써도 된다. 그냥 미리. 자, 이게 귀예요. 헤드폰입니다. 자, 헤드폰 안에는 두 개가 있었어. 뭐랑 뭐가 있었니? 뭐랑 뭐가 있더라? 마이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회로가 있었지. 그지? 마이크랑 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밖에서 소리가 막 이제 들어옵니다. 마이크는 그 소리를 잡아내는 역할을 하겠지? 잡았어. 그럼 회로가 하는 역할은 뭐였어? 이 소리를 분석을 해서 뭘 생성한다? 반대의 파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회로였었어. 그래서 이 반대 파장을 귀에다가 쏴주는 거. 이게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였었지. 오케이? 오케이. 이게 끝이야. 끝이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다. 그럼 이게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았었어. 효과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지. 언제 효과가 좋았었어? 그렇지. 여기 들어오는 소리가 예측이 가능할 때. 왜냐면은 이게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으니까. 분석하고 반대 만들어지는 게 예측 가능하면 잘 만들어져. 효과가 좋은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효과가 없다. 일관적이지 않은 소리. 일정하거나 예측이 안 되는 소리. 이런 애들은 들어와서 분석하고 만드는 게 빨리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 여기가 후반부에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상세 간섭이 사용이 된다. 노이즈 캔슬링 피처 기능에서 사용이 됩니다. 상세 간섭이 헤드폰에. 자, 뭐 할 때?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요. 자, 여기도 빨간색으로 표시해 줄게. inside the headphones 묶어주고 밑에 장소라고 써봅시다. 헤드폰 안에 장소 맞잖아, 그지? 이거 무슨 구문? 장소? 얘도 도치 구문이었지? 그래서 부정어 도치는 의문문이었고 장소 도치는 더 쉬웠어. 그냥 뭐랑 뭐가 순서 바뀌면 돼? 주어랑 동사가 바뀌어서 나오면 된다. 그래서 아라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R을 써야 되는구나. 이게 포인트. 해석도 똑같았어. 여기에 있다. 주어가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헤드폰 안에는 이게 마이크와 노이즈 캔슬링 회로가 들어있습니다. 서킷트리가 들어있다. 자, 마이크는 먼저 찝어낸다는 얘기는 포착해낸다는 얘기지. 소리를 outside, 외부로부터의 소리를 픽업하는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회로는 analyzes, 분석을 합니다. 그것들을 즉 밖에서 나오는 이 소리들을 분석한다. 그래서 sounds이기 때문에 댐이라는 복수로 표현을 했구나. 있을 쓰면 안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뭐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분석을 하냐면 opposite sound waves. 자, 여기도 그지 반대라는 뜻이었었고 여기도 행간펜으로 쳐놓으면 좋습니다. 반대 소리 파장, 반대 음파. 동의어도 한번 적어볼게. reverse 들어봤나요? 반대의 똑같이 inverse 다 반대어라는 뜻이야. reverse, inverse sound waves 반대의 파장.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반대 파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뭐 내가 차본 적이 있어야지. 나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정말 효과 있니? 어. 요즘 웬만하면 다 되나? 이런 기능이? 아이폰, 뭐지? 어? 에어팟 돼? 아, 프로만 돼? 또? 아, 좀 더 비싸겠네?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주고, 뭐에 대한 예시겠습니까? 반대를 만들어내는 예시가 되겠지? 만약에 외부의 소음이 가지고 있다. 이때 value는 그냥 값이었어. 플러스 1의 값을 가지고 있다면, 이 회로는 generate도 뭐하다였니? 그렇지. 그냥 produce랑 똑같아. 만들어내다, 생성하다, 만들어낼 것입니다. 반대의 값인 마이너스 1의 값을 만들어낼 거란 얘기지. 그래서 여기도 여기가 동사 원이고요. 그리고 transmit 할 것이다. transmit은 전송하다, 보내다. 그렇지. 그것을 이때 it은 앞에서 만들었던 마이너스 1의 값이 되겠다. 그것을 스피커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같이 더해져서 0이 되는 상쇄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자, 이것이 this가 방금 나왔었던 이 마이너스 1만 기억하면 돼. 그럼 딱 위치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만들어서 보낸다라는 게 cancels out, 상쇄를 시킬 수가 있다. 원치 않는 소리를 상쇄를 시켜줍니다. 심지어 시끄러운 배경에서도, 환경에서도. 그래서 너는 들을 수 있다. 음악 소리를 어떻게 듣겠니? 클리어리하게, 깨끗하게,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얘기지. distinct라는 단어가 있거든. 그냥 스펠링 다시. 얘도 분명한, 명확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정도 단어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distinctly, 혹은 distinctively. 아, tively였나? 아, 아니다. distinct 자체가 형용사로 쓰일 수 있어서 이거 맞아. distinctly, 분명하게, 명확하게. 자, 뭐 없이 턴업이니까 볼륨을 키우는 것 없이도 소리를, 그래서 너는 분명히 들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여기도 without이라는 무슨 사가 나왔습니까?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동사는 무슨 형태다? ing다. 전치사의 법칙. 승재야, 익숙해? 막 좀 신선하니? 새로 보는 것 같아? 나 기억나지?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나는 보면서 좀 약간 신선하더라고. 아, 이런 거 있었네? 이런 식으로. 네. 왜 진짜 옆에서 한 잔씩 때려줘. 자기 전에 미리 해주는 거죠. 자, 이제 하지만이 나왔다. 아, 이제부터 무슨 얘기 나온다. 그렇지. 효과가 안 좋은, 그렇지. 마이너스. 그래서, 자, 쉽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eliminate,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external, outside랑 똑같았지. 외부의 소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서. 자, 제거하다, eliminate 있었고, 또 뭐, remove도 있고, 세 단어로 get, rid,
of까지 제거하다, 없애다. 자, 완전한 노이즈 캔슬레이션. 이런 것도 네모 쳐놓을게. 자, 캔슬의 명사가 캔슬레이션이라고. 알겠지? 이렇게 명사 형태가 좀 특이한 경우, 이거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거든, 뭐야? 서술형으로. 캔슬의 형태는 캔슬레이션이에요. 이렇게 완전한 소음의 캔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 회로가 컨버트 해야 해. 그럼 컨버트는 바꾸다, 변환하다 했으니까 뒤에 구조 그려지지? A 무슨 B? to 말고 into, 무조건 into. 변화는 무조건 into예요. 그래서 convert A into B를 써서 A를 B로 바꾸다. 여기가 change이든 뭐 transform이든 바꾸다라는 단어도 사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 뭘 쓰든 상관없어. 바꾸다면은 무조건 turn A into B, into로 사용을 해줍니다. 바꾸다, 바꾸다. 그래서 회로가 그 소음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 디지털 정보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instantly 어떻게? 그지? 인스턴트 식품 즉시, 즉각적으로. immediately. 그래서 이게 must란 조동사 뒤라서 얘는 지금 동사 원형을 쓰고 있잖아. 그지? 이거 동사 원이고, 그리고 and 다음에 여기도 동사 to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must가 둘 다 앞에 있다 생각해서 원형을 써주면 돼.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소음을 디지털 정보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즉시 전송하고 보내야 한다. 그 반대의 소리를 to the speaker로 보내야 합니다. as soon as도 접속사 묶어서 무슨 뜻? 뭐뭐 하자마자.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그래서 소음이 마이크에 도달하자마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순간적으로 즉시 이걸 보내야 된다. 즉시.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다. 이게 문장이 있을까? 자, 그러므로 이러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효과적입니다. effective하다. 뭐 effective나 efficient나 똑같은 얘기였어. 알면 쓰지 말고. 자, 뭐에 있어서는 효과적이냐면은 예측 가능한 소리에 있어서는 predictable한 sounds. 이걸 다시 표현하면은 consistent가 되는 거지. 어떤 소리? 그렇지, 일정한 혹은 일관된. 그리고 또 참고로만 알아두면 되는데 우리 foresee라는 단어가 있어. 이게 앞을 보다야. 얘도 예측하다거든. 그래서 foreseeable. 얘도 예측 가능한. 한번 봐주면 이런 건 안 까먹겠지, 그지? foresee도 예측하답니다. 자, 뭐뭐 같은 those of car engines and subways. 자동차 엔진이라든지 지하철의 그것들 같은. 여기서 그것들은 뭘 말하는 거지? 그렇지. 앞에 나와 있었던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복수라서 those로 이런 데다가 that 써놓으면 시험 문제 되는 거. 단복수 구별해라 이거지. 자, 그리고 관계사 또 되십니다. 아이고. 정확히 하면은 이게 아니라 소리로 가긴 해야 되는데, 그지?
뭐 큰 상관 없으니까. 자, 발생을 하는데 규칙적으로 발생을 한다. 혹은 over a period of time 하면은 일정한 기간이었어. 일정한 기간에 거쳐서 발생하는 그러한 자동차, 지하철의 소리 같은 예측 가능한 소리에 대해서는 아주 효과가 좋다. 이게 이제 효율적인 상황이었고, 자, 반대로 하지만 상대적으로요, less effective하다. 효과가 덜하다. 한마디로 ineffective 하면 반대말, 효과가 없는 ineffective하다. for 뭐에 대해서는 inconsistent한 sound. 아까 in이 붙어서 일관적이지 않은, 일정하지 않은. 아니면 여기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불규칙한 단어니까 regular 앞에 irregular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고. 방법은 맞습니다, 그지? 어쨌든 그 개념을, 내용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일정하지 않고 뭔가 불규칙한 소리, 여기 있어서는 효과가 덜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sounds를 보호수로 받아서 대명사, 사람들의 소리 같은, 토킹하고 있는, 이야기하는. 그래서 당신 가까이에서 토킹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 같은 불규칙한 소리는 덜 효과적이다. 노이즈 캔슬이 안 된다. 자, 빠진 게 혹시 있나 살짝만 보고. 잠깐 쉬었다가 하자. 갑시다. 이제 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는 원리도 말해줬고, 어디에 효과가 좋고, 안 좋은지,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줬습니다. 이 다음에 무슨 내용 나왔더라? 실제 사용되는 사례들, 사례들. 어디서 이게 사용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이 기술의 탐구와 애플리케이션이 응용이란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의 응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동사로는 appl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응용하다, 적용하다, apply. 그래서 예시라서 여기서 뭐 핵심 단어나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오직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음악 장비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다. 다른 필드도 이때는 무슨 뜻이었어? 그렇지. 필드쌤 할 때 영역, 분야가 되는 거예요. 원래 들판이란 뜻이죠. 원래 들판쌤인 건 알지? 필드 3 때문에. 아, 그래? 들판쌤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다른 영역들이 또한 take advantage of 한다. 이용하다. 그렇지. 이용하다. employ. 이용하다. 이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치에서 뭐뭐 같은 티켓 오피스 같은 투어리스트 어트랙션에 있는, 얘는 관광 명소였었고 여기는 매표소가 되는 거죠. 매표소. 그리고 여기 위치도 중요하고 관계선에 그럼 꾸며준다. 괄호 열고, 얘도 이렇게 가기보다는 내용상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뭐 구별이 되진 않지만. 자, 그럼 어떤 매표소냐면은 매우 노이지한, 시끄러운 매표소 같은 곳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특히 여기 주의할 거, which 대신 where를 써놓고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크다. 장소니까 where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뒤에 뭐가 없다? 주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은 위치를 써야 된다. 물론 that을 써도 상관없고요. 자, 그럼 매표소에서의 사례입니다. 매표소. 여기도 문장이 길어. 그지? 짧지는 않네요. 자, 역시나 마이크가 먼저 인스톨 되어지겠지? 설치가 그렇지 되어진다. 다 능수동 설치가 되는 거고, 그럼 매표소에 설치가 됩니다. 외부의 소리를 디텍트 하기 위해 제거? 그렇지. 감지하다, 탐지하다, 잡아내다. 디텍트. 그래서 디텍티브가 사람 직업이야. 뭐 하는 사람? 탐정이 되는 거지. 그치? 탐지해내는 사람, 탐정. 자, 그리고 opposite sound. 그렇지. 한 번 더 반대의 소리의 음파가 is generated. 만들어지고 생성이 되어진다. 그리고 transmitted 되어진다. 전달이 되어진다. 여기도 PP, 여기도 PP. 둘 다 수동태라서 여기도 is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반복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전송되어집니다. 뭘 통해? 스피커를 통해서 전송이 되어진다. 하고 문장이 한번 또 끝났고 여기도 분사구문이다. 그치? 쉼표 ing 하면서 enable이라는 단어도 가능하게 하다고 얘도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갖는 동사였었지. 그래서 얘가 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되겠네. 에이전트는 그 매표소 직원을 의미했었어. 그래서 매표소 직원이 듣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손님들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듣는 걸 가능하게 해주면서. 자, 매표소 얘기 끝났고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이번엔 이니치 썼다. 이니치. 그럼 그냥 위치랑 이니치랑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어? 그렇지. 뒤에 문장이 또 완전하냐 불완전하느냐. 이 기술이 주어 사용된다. 이게 동사야. 그래서 끝났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죠? 수동태니까 사용된다 다음에 을류를 쓸 일이 없잖아. 그지? 문장이 끝난 거야. 그래서 위치를 쓰면 안 되고 이니치를 쓰고 한 단어로도 바꿔볼까? 그렇지. 장소 개념이니까 그곳에서 where로 바꿔도 되겠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사용되는 또 다른 영역. 또 다른 영역은 is drive-thru fast food 식당이라든지 커피숍 같은 것이다. 자, 그 드라이브-스루나 커피숍은 사용한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사용합니다. 헤드폰 같은 대화를 임프루브 하기 위해서. 그렇지. 향상시키고 증진시키고. 그래서 의사소통을 더 잘할 수 있게 임플로이와 커스터머 사이에 이렇게 이가 붙으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된 사람이었었지? 고용된 사람이니까 직원들이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님과 직원 사이에 소통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by ing 함으로써 차량 소리를 eliminating 제거를 함으로써.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니까 차 타고 주문 받잖아, 그지? 그래서 차의 소음을 제거함으로써 이렇게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다.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들이 도와준다. 헬프도 목적어 나오고 또 목적격 보호를 가질 수 있는데 헬프 다음에는 형태가 뭐가 나온다? 헬프 1, 2라고 했었어. 그렇지.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리 take도 맞고 to take를 써도 맞다. help 뒤에서는. 그래서 이게 그 직원들이 주문을, 오더를 accurately, 정확하게 받는 것을 도와줍니다. precise도 정확한이란 뜻이었어. 그래서 accurately, precisely. 정확히, 정확하게. 그리고 똑같은 기술이 또한 is used,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동차를 위해서도 사용이 된다. 자동차. 이번엔 후즈 나왔다. 우선 해석은 쉼표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의라고 해석해주면 되고, whose를 쓸 수 있는 상황은 딱 한 상황이라고 했었지? 어떤 상황? 앞에 있는 명사와 이 뒤에 있는 명사가 어떤 관계? 소유 관계에 뭐뭐의 관계가 돼야 돼. 그래서 자동차의 오디오 시스템이란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whose만 쓸 수 있다. 우리 쉼표 다음에 that도 안 되는 거 알지? 안 돼요. whose만 씁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것에, 그 자동차의 오디오 시스템들은 만들어냅니다. 파장을. 이렇게 불쾌한 소리들을 캔슬 아웃 하기 위해서, 상쇄시키기 위해서 발생을 시킨다. 예를 들어 엔진 소리, 바람 소리, 도로의 소음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매표소, 드라이브 스루, 자동차의 오디오 응용이 되는 예시들이었습니다. thanks to 하면은 뭐뭐 덕분에. 그래서 이런 노이즈 캔슬링 장비들 덕분에. 여기도 별표 쳐야 되는 자리다, 그치? 핵심 구문 나왔다. 그렇지. 가주어, 의미상주어, 진주어까지. it for to 구문, it for to 구문, it for to, it for to.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주어로서 그냥 이름은 이렇단 얘기야. 뭐뭐다 해석하는 부분. 가능하다. 그리고 for의 위치가 중요했어. 항상 to 부정사 앞에 씁니다. 앞에 써서 누가에 해당되는 거지. 의미상의 주어라 불러주고 누가. 가능하다. 운전자들이. 마지막 진주어 자리 뭐뭐 하는 것이 라고 해석하고요. 그래서 it's possible, 가능하다. 운전자들이 focus on, 집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집중하는 게. 어디에? 운전에 집중을 하는 거고, 여기도 o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서 ing를 써야 됩니다. focus on driving. without, 뭐뭐 없이, 혹은 뭐뭐 하지 않고서. 요 뒤에도 중요한 게, 이 disturb의 형태가 그냥 disturbing 이라고 쓰면은 안 되고, being disturbed라는 수동형으로 나왔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방해하는 것 없이가 아니라 방해받는 것 없이가 되는 거겠지. disturb. 즉 의역하면 방해받지 않고서. distracting한 noises 또 나왔다. 산만하고 역시 방해하는 이런 소리들에 방해받는 것 없이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가능하다는 것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또 까먹기 전에 한번 정리해 버릴게. 우선 방해하다라는 단어 하면 총 4개를 그냥 너희들은 떠올릴 수 있어야 돼. 4개. 4개. 방해하다 할 때.
this로 시작하는 거 2개 있었고, inter로 시작되는 거 2개 있었고. 먼저, this, herb. 좋아요. this, disrupt. distract도 가능해. 근데 우선은 요거부터. disturb, disrupt. 그 다음에 inter, 똑같이 rupt. 그렇지. interfere. fear는 항상 with랑 함께 쓰고. 그래서 this 2개, inter 2개. 기본적으로 방해하다. 그리고 distract 같은 경우도 원래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 여서 이제 방해하다로도 같이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if to 구문이 나오면은 이것도 서술형으로 보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순서 만들어주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 대신에 여기 for가 아까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잖아. 해석상으로는 얘가 주어야 이 문장의 주인공은 얘야.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 이 뒤도 표현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운전자 입장이니까 방해를 받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알겠지? 방해하는 게 아니라. 자, 기술이 advances 하면서, 발전하고 진보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서 이 사이에는 접속사 대시 지금 생략된 자리다 라는 거 볼 수 있겠고, expect that 주어 동사. 그래서 그 기술을 의미하겠지? 기술이 해결해 줄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번에 중요한 건 소셜 이슈스였어. 그냥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사회적 문제. 즉 사람들 간에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 문제까지도 언급을 해주면서 더 응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자, caused, 여기도 전치사 id니까 pp, by noise pollution. 여기도 행만편 하나 쳐놓읍시다. 마지막에 가장 핵심은 얘가 되는 거지. 소음, 공해, pollution. 소음, 공해. 그래서 소음, 공해에 의해 일으켜지는,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자, 이런 자리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다가 resulted from으로 바꿔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초만 생각해봐. 맞는지 틀린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리지. 틀리지. 아까 result from 뭐하다였어? 뭐뭐로부터의 결과이다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과가 되고 얘가 원인이 되는 거잖아. 이거로부터의 결과이다. 능동이에요. 그냥 이슈는 result from noise pollution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은 resulting이 아니라, resulted가 아니라 resulting from으로 해야지 맞다는 얘기야. 즉 단어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단어의 의미가. 헷갈려? result from이 아까 뭐라고? 어디에서의 결과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지. 여기까지는 맞아? ing 붙였으니까 그냥 결과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소음 공해로부터의 결과인 사회적 문제. 맞는 말이야. t들을 이용해서 쓴다? 만약에 in을 쓴다? 어색해. 안 써. 왜 안 쓴다 보면 돼. 쓸 수는 있겠지.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 pp로. 근데 많이 어색해지기 때문에 좀 말 자체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쓸 수는 있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일반적인 이러한 문제들의 원천은, 즉, 소음 공해를 의미하겠지.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들의 원천은 이다. 여기도 이즈도 빨간색 하나 쳐주고. 이런 게 다 시험 포인트지. 동사인데 앞에는 프로블럼스가 있어서 여기를 아라고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문제 내면 되는 거야. 실제 주어는 얘가 아니라 누굽니까? source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단수기 때문에 is를 써야 되겠다. 많은 문제가 생길 텐데 그것의 하나의 원천은 이다. 노이즈한 네이버. 제일 싫죠? 시끄러운 이웃들입니다. 때문에 그 소음이, 그 이웃들이 만들어낸 소음이 lead to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lead랑 다르다 그랬어. lead to는 뭐뭐로 이어지다. 이게 이제 result in하고 똑같은 거고, 아니면은 cause, 야기하다, 일으키다,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지. 바로 conflict로 이어지게 된다. 갈등, 싸움 난다는 얘기예요. 레지던트 사이에서, 거주민. 그래서 그들이 만든 소음이 갈등으로 이어져. 그래서 이게 주요한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줬고, 해결책 나옵니다.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술이 또한, 도와줄 수 있어. 두 가지입니다. 먼저, address란 단어의 뜻이 중요하다. 그렇지. 주소가 아니라 동사로는 해결하다라는 거. 좋아요. 해결하다. solve라든지, deal with라든지, 처리하다. 태클도 문제랑 같이 쓰면 해결하다야. 처리하다. 또 하나는 help도 동사고 얘도 동사인데 나란히 썼네. to로 안 바뀌었네. 하지만 괜찮다. help 뒤에서 두 가지. 원형도 되고 to도 되더라. 그래서 아까 help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one, to 나왔던 것처럼 help 바로 뒤에도 원형과 to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해석 똑같아. 이거 하는 것을 도와준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기술이 해결하는 걸 도와줍니다. 이런 문제들을 뭐 함으로써 원치 않는 이런 소음을 또 감소시켜 줌으로써 이번엔 disturb의 명사 형태가 나왔다. disturbance, 방해 혹은 뭐 소란 이런 뜻으로 쓰였지. 여기도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끝나고 나서 또 쉼표 ing, 분사문도 많이 나온다, 그지? 허용을 하면서 올라오도 목적어, 목적격 보호 나와서요. 사람들이 리드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이때는 그냥 리드야. 이끌다. 좀 더 평화롭고 건강한 삶을 이끄는 걸 허용하면서 이것들을 줄여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인가? 본문은 다 끝난 게 되는 거지, 그치? 잠깐만, 혹시 빠진 거 있나 한 번만 체크하고. 우리 1페이지 잠깐 가볼까? 1페이지에서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단어들 몇 개 좀 적어 놓을게. 먼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unpleasant, 불쾌하다라고 되어 있었지, 그치? annoying 같은 단어로 바꿀 수 있고요. annoying, 짜증나는,
불쾌한, 어노이하게 만드는. unpleasant 대신 쓸 수 있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문단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거의 한가운데 정도 might overlap 찾았습니까? interfere 위에 overlap이란 단어 있었어. 이게 겹치다란 뜻이었잖아. 이 단어는 그냥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intersect라든지 이게 교차하다란 뜻이야. intersect. 서로 겹치다, 교차하다. 뭐 이 정도 하나만 적어 놓을까요? 자, overlap 대신에. 그리고 그 밑으로 하나, 둘, 세 줄 내려와서 constructive interference 있던 데 있죠. 개입. 그래서 보강 간섭. 간섭이라고 할 때 intervention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얘도 간섭이란 뜻으로 쓰인다. interference 혹은 intervention. 동사로는 intervene 이렇게 쓰면 동사야. intervene이라고 해주고 명사는 intervention. 그리고 그 바로 밑에 interference 바로 밑에 resulting in 있고 그거는 이제 오른쪽 옆에다 써놓을게. 옆에다가 amplify라는 단어 하나만 써놓읍시다. amplify 옆에다가 거기 그 비거 웨이브 거기랑 관련된 단어예요. 비거 웨이브. 더 큰 파장이니까 amplify가 증폭시키다 이런. 그래서 소리를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cancel out 상쇄하다 할 때 offset이라는 동사도 쓸 수 있고 neutralize 이것도 하나만 써놓읍시다. 스펠링 헷갈려. 뉴트럴 자체가 중립의 이런 뜻이 있어서 이게 중화하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중간이 되는 거. neutralize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이 페이지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보면은 일곱 번째 줄 왼쪽에 첫 단어가 noise of -1 나와 있는데 찾았습니까? 거기 -1 나와 있고 오른쪽에 transmit 이게 전달하다, 전송하다였잖아. 우선 동의어로서 transfer 얘도 전송하다. transmit 대신 쓸 수 있는 transfer. 그리고 또 하나 참고는 transmit 얘가 동사인데 얘의 명사 형태가 좀 또 특이해. 어떻게 쓴다? transmission입니다. transmission. 그래서 음파나 소리의 전송이라고 명사 자리에 이 단어를 써야 될 때는 이렇게 바꿔서 써줘야 돼.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써놓고 여러 번 한번 봅시다. 뭐 다 됐나?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책을 넘겨서 뒤에 4페이지, 5페이지에 이제 교과서 버전으로 거기 부정어 도치하고
요 가조 진조 만드는 거 있거든? 거기 프랙티스 자리 있지? 거기만 한 번씩 채워보자. 큰 문제 없이 되나? 이것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의 2페이지 있는 거 둘 다 한번 해보면 된다. 다 했어. 오른쪽도 다 했지? 둘 다. 잘 안 되는 사람은 손들어. 가서 도와줄 테니까. 괜찮아? 자, 다 된 사람은 거기 오른쪽에 보면 답지도 있어. 그지? 보고서 한번 확인해보고 맞았나 틀렸나? 그리고 요거를 우선 좀 먼저 나눠줄게. 까먹기 전에. 응. 자, 질문? 이것만 주고서 금방 올게. 응, 맨 밑에 거 안 해도 돼. 그 중간에 있는 프랙티스만 하면 돼. 요거? 이 경우는 지금 무슨 도치? 이런 건 다 부정어 도치잖아. 근데 얘는 장소 도치였어. 그러면 원래 이게 장소가 강조를 해서 문제 앞으로 나왔다. 근데 어떻게? 주어와 동사가 바뀌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주어가 어디까지 찾아야 되는데 아름다워 공원. 관계사니까 묶어주겠네? 여기까지가 다 주어. 라이가 놓여있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럼 얘가 먼저 쓰고 나머지 그대로 뒤에다 씁니다. 얘는 개별 채점하고 질문 있으면 개별적으로 해. 그리고 지금 방금 나눠준 유인물 있지? 그 유인물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복습 시험지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우선 모의고사만 다 들어있고 교과서는 내가 좀 새로 만들어 주려고 좀 짧게 다음 시간에 정도에 줄 거야. 그럼 우리가 모의고사가 총 시험 범위가 몇 개니? 지문 개수가
25개. 그 중에서 마지막 5개는 주제만 알면 되니까. 좀 뺀다 치면 20개야. 근데 20개를 이번 주 안에 다 보기는 좀 힘들 수가 있어서 개수는 15개로 내가 해줄게. 15개만 이번 주 내에 시험을 보면 되고, 지금 준 건 연습하라고 준 거야. 똑같은 걸로 볼 겁니다. 자, 근데 언제 본다 그랬어? 너희들이 편할 때. 평일이든 상관없어. 그래서 당장 나는 금요일 날 일찍 와서 보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토요일 날 몇 시에 볼게요. 일요일 날 몇 시에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개별적으로 시간만 좀 얘기를 해주면 된다. 알겠니?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는 만약 금요일 날 볼 사람은 오늘 얘기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나한테 언제 볼 건지를 시간을 얘기를 해줘야 돼.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12시부터 8시까지 가능하고요.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똑같이 12시부터 이때는 4시까지. 그래서 이 이후로 만약에 시간 이때밖에 안 되고 얘가 안 된다 싶으면은 그런 친구들은 월요일 날 좀 일찍 와서 봐도 상관없고. 월요일 날 너희 좀 일찍 끝나니까. 괜찮지? 금요일 날도 너희 일찍 끝나잖아. 그치? 시간 많으니까. 금요일만 일찍 끝나. 그거만 좀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돼.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 번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 지문 역시 정리는 이제 어법은 너무 깊게는 안 할 거야. 알겠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만 염두를 해둘 겁니다. 이번에 너희 시험이 좀 많이 저번에 쉬워서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 그러면은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단어가 있는 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본문에 있는 단어를 하나 가지고 와서 추가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가겠지. 그거를 염두해 두고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단어들만 우선 집어줄 거야. 되겠지? 그리고 기본적인 정리는 하고 선생님 직접 시험지를 만들죠. 서술형 연습용 시험지를 최대한 학교 시험지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해보고, 서술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좀 연습이 필요하니까 그거까지 좀 같이 하면서 연습하면서 간다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지금 예상으로는 하루에 5개에서 한 6개 정도씩 나갈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은 우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너희가 지금 뒤에 좀 페이지를 넘겨서 35쪽을 한번 봐볼래? 35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있는 게 교과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꽤 많잖아, 그지? 여기는 유형별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는 다음 시간까지 다 풀어라 하진 않을 거야. 그냥 너희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우선 필요하다 느껴진 유형부터 골라서 좀 풀어주면 돼. 그래서 뭐 초반에 내용 일치 문제 있고, 나중에 뭐 어법 문제 있고, 이런 식으로 주제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넉넉 잡아서 다음 주까지 해서 시험 보기 전까지 다 풀어야지,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 대신 부지런히 꼭 풀어주고. 알겠지? 교과서가 이번에 새로 나와서 문제 자료가 많지가 않아. 별로 없어. 그래서 더 막 주고 싶은데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거기 있는 문제를 좀 풀어주거나, 이제 비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번에 비책한 거에서 질문 있는 사람들 나한테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요거를 좀 연습하고 있어도 되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는 최대한 좀 질문 받는 시간은 한 10분씩이라도 가질 거야. 단원 시험 안 보는 대신에. 알겠죠? 시작합니다. 하나,